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재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오는 2026년에서 28년 기간 초도 물량 40대를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총 120대를 우리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의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5월 8일 국방연구 세미나에서 KF-21 120대 가지고는 우리 영공을 지키기 어렵다. 5세대 이상 고성능의 하이급 전투기 F-35A급 전투기를 더 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투기, 미사일 등 무기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내 개발보다는 직도입을 주장해왔던 한국국방연구원이 2040년 우리 군이 보유해야 할 공군 전투기 적정 대수에 대한 세미나에서 F-35 전투기를 더 도입해 미래 공군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F-35 40대 도입을 완료했고 지난해에도 2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안 그래도 외국 방산업계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치열하게 전투기 구매 로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안팎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KF-21의 독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묘한 시점에 KF-21을 개발하는 카이, 즉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최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KF-21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깜짝 발표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렇게 KF-21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인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KF-21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서 KF-21을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 산업 카이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KF-21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소식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방산무기 수출 시장이 워낙 비밀을 중시하기도 하고 그동안 카이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KF-21 수출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 같은 태도를 뒤엎고 카이가 직접 구체적인 수출협 상상황을 밝힌 것이라 더욱더 주목받았습니다. 카이가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F-21 관련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80%에 이르렀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서 끝까지 관계를 이어갈 계획인데 이는 48대의 구매 옵션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이 밖에 KF-21 수출과 관련해 UAE와 사우디 등 중동국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와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협상을 진행 중인데 라팔과 유로파이터 등의 낡은 기종들의 생산이 중단되어 2030년대 중후반부터는 경쟁 기종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카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우디와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미루기 때문에 KF-21 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지만 카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한국이 인도네시아 이외의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연간 국방비가 10조 원이 안 될 정도로 국방비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라팔 전투기 48대를 도입해 운영하게 되면 매년 2조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해질 테고 안 그래도 국방비가 모자란 나라가 전투기 공통 개발을 할 여력은 더욱더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분담금을 보낼 여력은 없으면서도 공동 개발을 포기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라 결국 KF-21 보라매가 완성되면 적절한 수량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이의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으니 인도네시아의 시제기 제공을 거부하고 인리의 지분율을 크게 낮추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카이는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국가들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사우디와 이미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향후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우디로서는 영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모든 권리를 확보하려고 해봤지만 일본의 반대로 인해 사업 참가가 어려워졌고 첨단 기술 이전에 부정적인 영국과 일본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천문학적인 돈만 투자하고 실속이 없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첨단 기술 이전에도 열려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천궁2를 구매하면서 한국 방산무기에 대한 신뢰도 쌓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사우디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어 미국이 사우디에게 다시 방산무기를 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가 미국과 사이가 멀어진 틈을 타 사우디를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FC-31 전투기는 물론 중국이 UAE에 수출한 L-15 고등운전기까지 전시하면서 사우디의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장비 구매에 쓴다는 계획이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중국은 사우디의 전투기 대체 수요와 무기 국산화를 위한 기술 전수 등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겠다며 FC-31 전투기 사우디 현지 생산까지 제한하면서 사우디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L-15 고등운 연기 정도를 사는 것과 FC-31 전투기와 같은 전투기를 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투기를 팔면서 현지 생산까지 시켜준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가는 일례로 미국이 F-35 공동개발국이었던 튀르키예가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자 즉각 튀르키예를 공동개발국에서 퇴출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이 방산무기를 팔지 않고 사우디를 멀리하자 그동안 중국의 5세대 전투기 FC-31을 살 것처럼 하며 협상카드로 사용해왔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과 밀착하려 하자 이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미국은 결국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현재 무기 수출 금지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우디가 그렇게 원하는 F-35를 판다고 해도 사우디가 그렇게 원하는 기술, 즉 첨단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허락할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방의 전투기를 얻고 기술 이전까지 받고 싶어하는 사우디로서는 한국의 KF-21 개발에 참여하는 게 최선이란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사우디는 그냥 전투기 구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히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조 원의 예산을 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의 첫 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바로 경남 사천의 카이 비행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에 맞춰 KF-21 시험 비행에 나섰는데 주목할 것은 바로 이때 시험 비행에 나선 기체가 KF-21 시제 6호기였다는 점입니다. KF-21 시제 6호기가 복좌형이기 때문입니다. 복좌형의 의미는 단순히 뒷좌석이 하나 더 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밑그림이 바로 KF-21 복좌형 시제 6호기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카이에게 굳이 복좌형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에도 복좌형을 밀어붙인 이유는 KF-21 후방 좌석의 인공지능, 고성능 슈퍼컴퓨터 시스템, 자율주행,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전자전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 즉 다중코어 CPU와 GPU, 고용량 램 등을 탑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엔비디아의 H100과 같은 고성능 GPU는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필수품과 같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AI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내부에 이러한 고성능 GPU를 탑재해야 하는데 이런 공간을 위해서는 후방 좌석, 즉 복좌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시제기 6대를 거의 몇 달 차이로 단좌기와 복좌기로 거의 동시에 만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록히드 마틴조차 이런 계획을 말하자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해냈다. 엔지니어 수도 부족하고 사천이 지역이라는 핸디캡까지 있었지만 우리는 마음을 모아 지난 30년 동안 이 일을 했다. 카이가 KF-21 단좌기와 복좌기를 거의 동시에 만들어낸 한국의 저력에 대해 말한 부분입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도 우리 사우디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 한국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KF-21은 사우디와 UAE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은 말레이시아 군사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에시아가 2024년 5월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FA-18D와 수호이 30MKM은 2035년, 2040년 사이에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퇴역할 예정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은 한국의 KF-21이 실전 배치되는 기간이다. KF-21 보라매는 올해부터 양산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며 1억 7,800만 달러를 들여 KF-21 블록원 4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국은 2026년이면 KF-21 제작 단계는 완료될 예정이며 2032년까지 대한민국 공군이 120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즉 2035년, 2040년 사이 말레이시아 공군기들이 퇴역할 시점과 KF-21이 실전 배치되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말레이시아에 KF-21을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지금 해외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6세대 전투기인 유무인 복합체계 전투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 F-35 전투기처럼 외국 무기들을 도입하는 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